일반적으로 상담 오실 때 저 몇 미리 정도 높여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몇 미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가 힘든 게,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형물을 고르는 팁과 어느 정도 높이의 보형물이 들어가는 게 나의 코에서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예쁘다라고 하는 연예인 분의 사진입니다. 이마가 볼록한 느낌이 나다가 미간에서 살짝 들어가고 콧대로 자연스럽게 빠지는 느낌의 라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통 수술할 때 추구하는 라인, 옆선에서 예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라인은 저런 라인을 추구하게 되죠. 보형물을 결정할 때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이마뼈의 높이, 눈썹 위치한 부분의 높이, 코뼈가 있는 부분, 즉 미간의 높이, 그리고 코 가운데 높이, 코끝의 높이를 모두 고려해서 보형물의 높이, 종류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코 수술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보형물이 미간이라고 부르는 부위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형물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면뷰입니다. 보형물이 너무 넓어 보여도 코가 너무 퍼져 보이는 느낌이 나고, 보형물이 너무 좁아 보여도 분필코 느낌처럼 콧대가 너무 뾰족한 느낌의 코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 오실 때 저 몇 미리 정도 높여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몇 미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가 힘든 게,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 높이는지에 따라서 그 미리의 개념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보형물은 미간이 높고 콧대, 코끝으로 가면서 좀 더 얇아지는 보형물입니다. 이 보형물은 미간 높이로 치면 한 3mm에서 4mm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간 높이는 낮은데 콧대나 코끝 높이가 많이 낮지 않은 분들에서 사용하게 되고, 사실 여기서 제가 3, 4mm를 얘기하지만 콧대, 코끝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얇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미간은 높은데 콧대랑 코끝이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초이스를 하냐면 이런 보형물을 쓰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미간 높이는 얇고 가면서 점점 더 두꺼워지는 보형물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콧대, 코끝이 이분하게 모두 낮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서 저희가 보통 고르는 보형물은 콧대, 코끝, 미간이 같은 두께로 일정하게 뻗어나가는 두께의 보형물, 보통 이런 보형물을 저희가 초이스하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보형물 중에 가장 얇은 라인에 가까운 보형물입니다. 약 1mm에서 2mm 정도 됩니다. 이 보형물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 콧대가 높이가 괜찮고 매부리를 살짝 깎고 저희가 커버하는 목적 정도로 쓰는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아주 높은 보형물이 들어갈 때는 몇 mm까지 들어가느냐? 지금 이 보형물은 거의 앞쪽에서 끝쪽까지 나가면서 높아지면서 끝나는 보형물이고, 미간에서 높이 기준 약 8mm 정도 되는 보형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형물을 고르고 나서 수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보형물을 저희가 코 안으로 넣었을 경우에 코 가운데라든지 혹은 코끝에서 좀 높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칼로 다 깎아내서 환자분 개개인의 코 모양에 맞게끔 보형물을 제작해서 마지막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상담 흔적을 보면은 어떤 보형물을 써도 되는지를 한눈에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담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보형물을 예상하고 들어갑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재수술인 경우 보형물이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보형물이 어느 정도 두께인지 저희가 예상하기 되게 힘듭니다. 첫 수술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수술인 경우 보면 필러를 맞고 상담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필러를 녹였을 때 얼마만큼 낮아질지를 저희가 100%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 보형물을 넣어야겠다 라고 정하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필러를 안 맞고 아예 그냥 이면 괜찮죠. 사람이면은 네네, 예상한 걸 크게 벗어나지 않죠. 레인지를 보통 전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들어가서 몇 가지 보형물을 넣어보고 수술하고 나왔을 때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확한 보형물의 높이와 모양은 사실 수술 중에 결정됩니다. 액자 보형물은 어느 경우에 사용할까요? 예전에는 많이 썼었고, 특히 수술을 좀 더 심플하게 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널리 쓰였던 재료이기도 합니다. 일자 보형물을 보면 지금 이 보형물의 모양과 달리 끝에 세로의 보형물이 추가적으로 더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 기둥이라고 하는 조직은 주변이 얇은 점막으로 둘러싸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된 L자 부분이 들어갔을 때 수술을 자칫 잘못하면 점막을 뚫고 나오거나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이 생긴다는 문제를 충분히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실리콘을 L자 모양으로 넣기보다는 귀연골이나 비중의 연골 같은 조직 혹은 기증늑 같은 조직들을 가지고 보강해서 수술하는 게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형물 없이 코를 높이는 방법도 있나요? 물론 가능하죠. 코끝 수술만 해서 좋은 경우는 콧대는 굉장히 높이가 괜찮은데 코끝만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 높은 콧대 높이에 맞춰서 코끝을 높여주면 예쁜 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형물 없이 코끝 수술만으로도 예쁜 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반대인 경우 콧대가 아주 낮고 그나마 코끝 높이가 좀 있으신 경우에서는 저희가 코끝만 수술하면 콧대와 코끝의 밸런스가 더 무너지게 되겠죠. 그런 코는 옆에서 볼 때 절대 예쁘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 그리고 수술할 때 몇 미리 정도가 들어갈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몇 미리의 기준이 미간이냐 콧대냐 코끝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미리가 들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러이러한 보형물이 미간 기준으로 몇 미리 정도 들어갔어요? 로 답을 드릴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